에이스는 루피와 힘을 합쳐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에이스가 이끌어가는 흰수염의 적단은 흰수염의 고향 스핑크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고향 스핑크스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마을에서 불이 나고 있었으며 시체가 질비한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흰수염의 시체와 함께 묻혀 있었던 흰수염의 모라쿠모기리도 도난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모아놓은 보물과 천상금을 내기 위한 재화 역시 사라진 상태였고 에이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며 스핑크스 마을의 생존자 한 명을 붙잡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아버지의 고향이 이런 꼴이라니 라고 소리쳤고 생존자는 울먹이며 마치 전성기 시절의 흰수염을 연상시키는 거구의 흰수염과 노란머리를 한 괴물이 자신이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버렸고 보물과 재화를 들고 떠나갔어. 그 힘많은 흰수염에 비견되는 괴물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순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흰수염의 노란머리를 한 거구라 에드워드 윕을 그 녀석이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말인가 이번 일로 더더욱 확실해졌군.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잖아. 아버지의 고향을 불태우고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놈은 반드시 내 손으로 응징을 해야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적단은 스핑크스 섬을 수복한 이후 곧바로 윕을에게 응징하기 위하여 윕을을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티치는 정상결절이 발반하는 틈을 타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모조리 자신의 전력으로 흡수하여 강력한 해적단을 만들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전쟁 막바지에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며 흔들흔들 열매를 손에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 당시 루피는 히오리의 시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래에서 과거로 온 루피였으며 당시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은 시점의 루피였기에 티치는 루피에게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며 임펠다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치의 역사는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몸의 구조가 남들과는 다른 E형이었으며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 특이한 신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치의 몸에는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던 상태였기에 티치는 루피에 의하여 완전히 사망한 뒤 하나의 인격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나 또 다른 인격이 부활을 하게 되며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정신을 차리며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밀짚모자 녀석 저렇게 강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류가 나타났고 임펠다운에 쳐들어오는 멍청이가 있을 줄이야. 헌데 이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난 거지? 견문색 폐기에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았는데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런 게 중요한가? 아마도 내 몸의 구조가 E형이었기에 밀짚모자와의 대결로 인하여 한 가지 인격은 사망하였으나 또 다른 인격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기에 내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구만. 하여튼 그보단 이놈 우리 편으로 합류할 생각은 없는가? 어차피 임펠다운에서 토사구팽 당할 운명이라면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해보자고 라고 소리쳤고 시류는 밀짚모자 저놈이 마젤란마저 쓰러뜨렸군. 확실히 임펠다운에서 빠져나가려면 지금이 적기인 것 같구만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E형이라는 몸구조 덕분에 기적적으로 부활하는데 성공한 이후 루피가 임펠다운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마젤란까지 잡아낸 지금이 임펠다운을 털어먹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창 마린포드에서 정상결전이 진행 중이었기에 현재 임펠다운의 해군에 추가 병력이 나타날 일도 없었기에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을 포섭한 이후 임펠다운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시류와 함께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했고 어차피 이곳에서 여생을 따분하게 보낼 거라면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해보는 게 어떤가? 지금부터 서로를 죽여라. 가장 강한 놈들만 내 동료로 받아주마 라고 말했고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 6에서는 대량 사륙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스코샤, 산우아놀프, 카타리나 데본, 피사로 등이 생존했고 티치는 이들을 모두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류가 더글라스 블릿을 풀어주려 하자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니놈도 여기에 잡혀있었던 거냐? 이놈은 풀어주지 마라. 도무지 감당이 안되는 놈이니 말이야. 무려 해적왕에게도 덤볐던 놈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블릿은 티치 흰수염의 적단의 애송이였던 놈이 많이 컸구나. 이곳에서 나간다면 지금 수모는 잊지 않겠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지으며 임펠다운 레벨 6에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패트릭 레드필드가
젊은이 자네의 동료가 될 생각은 없으나 나도 풀어줄 수 있겠나. 홀로 임펠다운에서 빠져나간다면 해군으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을 텐데 다수의 탈옥자가 발생하면 시선이 분산될 걸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티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패트릭 레드필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펠다운 레벨 6의 죄수들이 자신의 뒤통수를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지금은 어차피 정상결전이 진행되던 터라 자신을 노릴 만한 해군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풀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임펠다운 레벨 6의 죄수들을 자신의 동료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면 해군이나 루피가 응징하러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패트릭 레드필드에게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패트릭 레드필드만을 풀어주었고 패트릭 레드필드도 티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챘으나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상황실로 가서 CCTV 및 영상 기록을 조작하며 자신이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하는 기록을 모조리 삭제하였으며 패트릭 레드필드가 움직이는 기록만을 남겨놓습니다.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서로 오해하게 만든 이후 에이스와 위블의 충돌을 설계하였고 티치의 설계대로 에이스와 위블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블과 에이스는 서로 싸우는 바람에 체력을 크게 소진하였으며 부상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검은수염 해적단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에이스를 잡아내며 로드 포네그리프 3개를 손에 넣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또한 티치는 루피가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 하나를 받으며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에이스를 인질로 잡아 루피를 불러들이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가 위블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틈을 타 에이스를 기습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위블과의 대결을 끝마친 에이스를 곧바로 기습하였고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빨아들인 뒤 에이스 대장 바나로 섬에서의 추억이 기억나구만. 그때도 아마 첫 시작이 이랬지 라고 소리칩니다. 실제로 에이스와 티치는 바나로 섬에서 맞붙은 적이 있으며 그 대결에서 티치가 에이스를 제압한 이후 에이스를 세계 정부에 넘겨버리며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흰수염이 사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성장한 에이스라 할지라도 오둠오둠 열매의 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에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티치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에이스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장렬시킨 이후 제하하하 이건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지진의 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은 흰수염의 기술을 티치가 사용하자 전원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미안하지만 너희들 모두를 여기서 죽여야겠군. 내 계획을 위해 희생되어라 라고 소리친 이후 마치 흰수염처럼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 전체를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침착하며 흰수염 해적단 당황하지 마라. 우린 이곳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이름으로 해적세계의 금기를 어긴 티치 저놈을 응징할 필요가 있다. 전원 검은수염 해적단을 박살내라 라고 소리쳤고 티치는 제하하하 유감이군 흰수염 해적단. 내 부하가 된다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뭐 그럴 린 없겠지만 그래 해적과 해적의 싸움엔 낭만 따위 챙길 수야 없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운명을 건 전쟁을 시작해보자고 라고 소리칩니다. 비스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순식간에 검은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을 베어버리며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비스타의 앞에 시류가 나타났고 시류는 화검 무리하지 말게. 어차피 니놈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해군, 빅맘, 카이도우와의 대결로 인해 피로도 쌓였을 텐데 우리에게 덤벼드는 건 객기라는 것을 모르나 라고 말한 뒤 비스타의 칼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임펠다운 부관수장으로 알고 있는데 티치의 아래로 들어가다니 주인도 물어버린 개새끼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즈론더를 사용하여 시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류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비스타는 빠르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류의 움직임을 감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견문색 패기에는 시류의 움직임은커녕 존재 자체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가 시류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비스타는 피를 쏟아내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시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시류에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니놈 무슨 능력을 쓰는 거냐 라고 물었고 시류는 압살롬으로부터 좋은 능력을 받았지. 일반적인 견문색 패기로는 나를 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다. 비의 시류 니놈의 견문색도 별거 없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비스타는 시류가 투명 열매 능력자라는 것을 파악한 이후 시류의 능력은 일반적인 견문색 패기마저 무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저 능력을 간파하려면 견문색 패기를 상위 단계로 수련하여야 하나 보군. 전 세계 검사 중 견문색 패기를 상위 단계로 수련한 인물은 메에눈, 미오크, 롤로노와 조로 단 2명인데 확실히 내 실력으로는 저놈을 잡기 힘들겠어. 하지만 저놈 역시 공격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나의 사정 범위에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에 모든 걸 걸겠어. 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루는 담배를 피며 뭘 그렇게 고민하나 화검, 어차피 변하는 건 없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비스타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시루는 비스타의 팔을 베어버렸고 비스타는 큰 충격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무장색 패기와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냈고 시루의 타이밍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루는 몇 차례나 더 비스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어느 정도 시류의 타이밍을 읽게 되었고 자신에게 한계가 왔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시류와 동기어진하기 위하여 시류의 다음 공격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은 반격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비스타의 예상대로 시류의 공격이 찾아왔고 비스타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극도로 강화한 이후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여 시류에게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스타의 공격은 정확성이 떨어졌기에 시류에게 치명타를 주지는 못하였고 결국 비스타는 시류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비스타는 와노쿠니에서 크래커 후지토라와 연달아 싸워 피로가 심하게 누적되었으며 부상도 심한 상태였기에 시류를 상대로 수차례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전장이 시작된 이후 흰수염 해적단과 검은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은 꽤나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간부 쪽에서는 조주와 마르코를 필두로 흰수염 해적단이 우세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흰수염 해적단을 모두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주와 마르코만이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는데 성공하였고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나자 마르코와 조주는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왔는가 쿠잔 반 오고와 동행했음에도 꽤 늦었구만 이라고 소리쳤고 마르코와 조주는 아오키지와 티치가 한패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오키지에게 전 해군 대장이었던 놈이 해적이 되었다고? 그것도 아오키지 니놈이 라고 소리쳤으며 조주 역시 이 바다에서 상식밖에 일이 많이 일어난다지만 이건 예상밖의 전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흰수염 해적단인 이놈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 너희들은 해적이 아니라 가족이니 말이다. 해적은 원래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되는 거라고 가족놀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쿠자는 과거 2년 전 해군본부 원수 자리를 두고 아카이누와 격돌하 했으나 결국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해군을 그만두며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약 1년간 정처 없이 떠돌았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쿠자는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어느 섬에서 아오키지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검은수염의 해적단 역시 그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시 아오키지는 민간인이었으며 몹시 외로운 상태였기에 티치와 우연한 계기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아오키지에게 너 4배에 타지 않겠나? 지금 무직이잖아. 갈 곳은 있는 거냐? 앞으로 어쩔 거지? 정의에게 쫓겨다니고 말이야. 내 세계의 정의는 다르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아오키지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멍청한 소리를 그냥 좀 재밌게 같이 마신 정도로 이놈들 따위를 신용할 리가 없잖냐 라고 말했고 티치는 어이 해적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은 군단 같은 게 아니라고.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자유롭구나. 너는 뭘 하고 싶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티치는 제하하하 해적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원피스를 찾고 해적왕이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오키지는 역시 이놈의 동료가 될 수 없겠군. 대놓고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티치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오키지. 해군이었던 이놈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세계에서 진정한 문제는 해적도 핵명군도 아닌 세계정부라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하라 사건을 회상하며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진실과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감추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고 아오키지는 공백의 백년과 세상의 진실을 찾기 위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아오키지가 등장하여 흰수염 해적단을 모조리 얼려버린 이후 마르코는 빠르게 전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흰수염 해적단이 전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주에게
내가 아오키지를 맡겠다. 조즈 너는 간부들을 맡아줘. 에이스가 티치를 잡아내고 에이스가 합류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코와 아오키지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아오키지가 얼린 동료들을 일부 해동시켜 주었고 동료들이 동사하는 것만은 막아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마르코를 처리하는 것이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다시 얼리는 것보단 이득이었기에 마르코를 먼저 처리하고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다시 얼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확실히 니놈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설마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진 않겠지. 순순히 항복한다면 고통 없이 끝내주겠다.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아오키지의 복부에 불닭킥을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마르코는 아오키지가 반격한 틈도 주지 않고 아오키지를 잡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공격이 이어지려는 순간 아오키지는 아이스 에이지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날개를 얼려버렸고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얼음칼을 만들어 마르코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날개의 얼음을 부숴버리고 심장에 생긴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어라라 역시 쉽지 않다는 건가. 확실히 니놈을 제압하려면 애를 먹겠어. 모든 상처를 재생하는 불사조라니 라고 말합니다. 조즈는 마르코에게 아오키지를 맡겨둔 이후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 간부들을 처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이를 보며 위하 우리에게 혼자 덤비다니 저 자식 터프한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힘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바위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조즈는 자신의 주먹을 다이아몬드로 변환시켜버린 이후 곧바로 바제스가 던진 바위를 부숴버린 이후 바제스에게 가깝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즈가 바제스의 앞면에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반오호가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제스를 순간이동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조즈는 당황하긴 하였으나 자신에게 머뭇거릴 틈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선은 성가신 능력을 지닌 바제스를 처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즈의 앞에 비눗방울이 나타났고 이 비눗방울은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으로 생성한 술 비눗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샷의 술방울들로 인하여 가연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라피트가 불을 날려버리며 조즈와 그 일대를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조즈는 무장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치명상을 피해내긴 하였으나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스타를 쓰러뜨린 시류가 나타나 조즈를 베어버리며 다이아몬드를 베어보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즈마저 쓰러지게 되었고 순식간에 흰수염 해적단은 괴멸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오키지와 마르코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다운 전투력을 선보이며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상대로도 꽤나 선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컨디션이 온전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원래의 기량 자체가 아오키지가 마르코에게는 앞서갔던 터라 마르코는 점점 회복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아오키지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아오키지에게 덤벼들었고 최소 아오키지와 동기어진하며 아이스에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강자들과의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기량이 조금 상승한 상태였고 마르코에게도 어쩌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역시 이를 눈치챈 듯한 말투로 마르코 마린포드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강해졌군. 너 정도 경지에 오른 자가 벽을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터 라고 말한 뒤 마르코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얼려버립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무장색 피기의 고수라고 불린 인물이었기에 아오키지의 아이스볼 정도야 쉽게 간파하였고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부순 이후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날아가 아오키지의 복부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는 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재수없게 바다 쪽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얼음 열매 능력자였기에 바다에 떨어지는 것 따위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바다에 빠져 능력이 봉쇄되기 이전에 바닷물을 얼려버리며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너와 정정당당하게 겨룰 생각은 없다 요이. 과정은 상관없는 법. 이 대결의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되어야 한다 요이. 라고 소리친 이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하여 아오키지가 생성한 얼음을 녹여버리는 것은 물론 아오키지에게 다시 한번 발차기를 적중시키며 아오키지를 바다에 처박아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라라, 장외패를 시킬 생각이었나. 얼음인간이라고 방심했군. 바다에 빠지는 건 처음인데 라고 말하며 마르코의 작전을 차마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마르코는 아오키지가 바다에 빠진 것을 확인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주변에 아오키지를 건져올 만한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있는지 탐색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견문색 패기에는 그 누구도 감지되지 않았고 마르코는 곧바로 조주와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류가 나타나 마르코의 날개를 베어버렸고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허용한 마르코는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당황하며 견문색 패기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류가 모습을 드러냈고 불사조 마르코 흰 수염의 오른팔 닿구나. 후잔을 잡아내다니. 하지만 내 능력을 감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구나. 견문색 패기를 각성한 각성자라면 일이 꼬일 뻔했다만 다행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하여 전투를 이어가려 했고 시류는 웃으며 지칠 줄 모르는 놈이군. 이라고 말한 뒤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투명화됩니다. 그리고 시류는 마르코가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마르코는 곧바로 날개를 재생시킨 이후 해안으로 날아갔고 저놈이 나타났다는 건 조주가 패배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누군가 아오키지를 구해내려 할 수도 있다. 딱 5분만 아무도 바다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적어도 아오키지의 부활은 막을 수 있다 요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해안에 도착했으나 그곳에는 바노고와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놀라며 어떻게 벌써 해안으로 온 거지? 분명 견문색 패기를 사용했을 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해안에 다다를 수 있는 인물은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노고는 마르코를 발견한 이후 곧바로 바제스를 워프시켜 마르코의 바로 앞으로 텔레포트 시켰고 바제스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마치 정상결전의 거푸처럼 마르코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누군가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아오키지를 구해내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마르코는 다시 한번 불사조로 변해서 해안으로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과 결합한 피사로가 나타나 마르코의 앞을 가로막았고 다시 한번 바제스가 날아와 마르코를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바제스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바제스와 피사로를 동시에 날려버립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이 마르코를 마킹하는 사이 바노고의 능력으로 해안으로 순간이동한 검은 수염 해적단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아오키지를 건져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곧바로 마르코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이 싸우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마르코를 기습하여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마르코의 날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날개를 재생시키려 하자 시류가 다시 한번 마르코의 날개를 베어버렸고 아오키지가 아이스블록 페잔트백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흰수염을 떠올리며 흰수염이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이 두렵겠나 난 흰수염이다 라고 소리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팔을 재생하는 데 성공했고 무엇이 두렵겠나 우린 흰수염 해적단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비웃으며 위하 흰수염은 결국 패배자란 말이다. 지금 와서 흰수염과 같은 말을 한들 기적이 일어날 리는 없다고 라고 말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 전원은 마르코를 비웃습니다. 마르코는 호기롭게 다시 일어섰으나 지금 자신이 검은 수염 해적단과 상대하여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여기서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 한 명이라도 동기어진하며 에이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공격을 재개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흰 수염을 비웃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공격하였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위블이었습니다. 위블은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잠시 쓰러졌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진 않았고 에이스와 티치의 대화를 모두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블이 멍청했기는 했으나 티치가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자신이 에이스와 위블을 속여 이간질을 했다고 말했기에 위블도 자신의 적은 에이스가 아니라 티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흰수염을 모독하는 것인데 자신을 속인 검은수염 해적단이 흰수염을 모독하고 있자 매우 열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블은 정신을 차린 이후 곧바로 검은수염 해적단을 공격하였고
검은 수염 이 썩을 놈들 나를 속이고 어머니를 죽였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흰수염을 보고 패배자라고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바제스 라피트 피사로를 베어버렸고 위블은 힘만큼은 전성기 흰수염에 버금갔기에 바제스 라피트 피사로는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됩니다. 마르코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고 위블의 도움이 있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위블에게 위블 아오키지를 맡아줄 수 있겠나? 네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오키지 정도야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고 위블은 단순했기에 마르코가 네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오키지 정도야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한 것은 네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란 걸 증명하려면 아오키지를 잡아내야 된다 라고 해석했고 위블은 그래 내가 저 자식을 잡아주겠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너희들이 밉긴 하지만 지금 날 가장 열받게 한 건 검은 수염 자식들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시류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내가 상대해주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와노쿠니 전쟁 이후 흰수염 해적단에 새롭게 합류한 야마토가 나타났고 야마토는 소란스러워서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마르코?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기습이다 요이 라고 말했고 야마토는 당황하며 에이스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는 티치와 대결 중이다 요이 하지만 제 아무리 에이스라 할지라도 위블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티치를 상대하는 건 무리일 터 야마토 네가 에이스를 도우러 가는 게 어떻겠나? 에이스는 북동쪽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곧바로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한 이후 에이스를 도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류가 나타나 야마토를 가로막았고 시류는 오거, 바스코샤, 데본, 마르코를 맡아라. 평소라면 너희들이 꿈도 못 꿀 위인이지만 지금의 저놈은 죽기 직전이다. 아마 손가락으로 툭 치면 쓰러질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상체를 재생하며 내가 넌 줄 아나? 야마토 그놈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다. 몸이 투명해지게 되면 견문색 회기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위블과 아오키지, 마르코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 시류와 야마토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는데 성공하며 에이스와 위블의 대결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고 에이스와 위블의 대결이 끝난 직후 이들의 대결에 난입하며 어부지를 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검은 수염 해적단 전원에게 신흰 수염 해적단을 제압하라고 명령했고 자신이 직접 에이스를 도맡아 전투를 이어갑니다. 티치는 에이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티치의 능력에 저항해보려 하였으나 무장색 패기로도 어둠어둠 열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결국 에이스는 티치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갈겨버렸고 에이스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에이스 바나로 섬에서의 대결이 생각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나의 승리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티치의 공격을 모두 피해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회기를 휘감은 이후 티치를 향하여 불주먹을 내질렀고 티치는 블랙홀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주먹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티치의 앞에 나타나 대염계를 사용하여 티치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서 내뒹굴었고 에이스는 티치가 엄살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티치에게 십자화를 날려 티치에게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잠시 후 정신을 다잡으며 일어섰고 정말 봐주질 않는 걸 에이스 대장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에이스의 공격을 맞고 쓰러진 이후 다시 일어선 이후 에이스에게 여기서 니놈을 임질로 잡은 뒤 니놈의 목숨을 담보로 밀짚모자를 불러드릴 거다. 소문에 의하면 밀짚모자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지. 그러니 밀짚모자를 잡아낸다면 내가 해저왕이 될 수 있단 말이다. 제하하하 정말이지 동생에게 민폐만 되는 형이구만 에이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정색하며 이거 참 루피에겐 미안하게 됐구만. 하지만 티치, 내가 여기서 니놈한테 잡힐 일 따윈 없다. 오늘 사치와 아버지의 복수를 해주마 라고 말한 뒤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댔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것이 해적왕의 아들의 기세인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 아버지는 흰수염뿐이다 라고 말한 이후 불과 폐양색 패기를 동시에 방출하며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다크메탈을 사용하여 거대한 어둠 덩어리를 만든 이후 에이스의 공격을 방어해냈고,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가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티치의 클로우즈에 저항하지 않고 티치와 정면으로 맞서며 티치에게 형화 화달말을 사용하여 티치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이번에는 엄살을 피우지 않으며 에이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긴 이후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명성붕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에이스의 안면을 가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는 짧은 기간 동안 빅맘 아카이누 위블이라는 걸출한 강자들과 연속적으로 싸워왔기에 티치와의 대결에서 재기량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티치 역시 세계의 정점에 오를 만한 강자이기에 에이스가 티치에게 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불굴의 정신력을 보이며 다시 한번 일어섰고, 자신이 존경하는 흰수염과 자신의 아버지 로저처럼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위블은 에이스에게 패배한 이후 티치가 자신의 진정한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뒤늦게 에이스를 도와 검은수염 해적단을 박살내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위블과 아오키지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검은수염 해적단, 감히 나를 속이고 어머니를 죽였겠다. 너희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아오키지에게 달려들며 어널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며 이놈을 보니 흰수염이 떠오르는구만. 다리를 잃었던 기억이라 썩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위블의 기술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위블의 전신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얼음을 깨트리는데 성공했고, 아오키지는 놀라며 패기도 다룰 줄 아는구만. 워낙 무식해 보여서 패기를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그 녀석의 아들이란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그래, 내가 흰수염의 아들이다. 니놈 보는 눈은 있구만 이라고 말하며 아오키지가 자신을 보고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위블이 흰수염과는 다르게 매우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위블을 잡기 위해선 대결이 아니라 사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위블을 공격하였고, 위블은 무지막지한 괴력을 선보이며 아오키지의 얼음을 그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아오키지의 멱살을 잡은 이후 아오키지의 앞면에 주먹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위블이 잡은 아오키지는 아오키지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위블이 가짜 아오키지를 공격하려던 순간 위블의 옆에서 진짜 아오키지가 나타나 아이스 사브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날카로운 얼음으로 위블의 다리를 찔러버리며 위블의 기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분노하며 아오키지를 향해 어널도를 휘두르려 했으나 하필이면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어깨를 다쳤기에 위블은 제대로 된 공격을 시전하지 못했고, 아오키지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스에이지를 사용하여 위블의 오른팔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사실상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아오키지는 위블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아이스 피켓을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상을 어느정도 회복한 조조와 비스타가 나타나 동시에 아오키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는 위블에게 지금 너마저 쓰러진다면 흰수염 해적단은 전멸한다. 더 이상 누구 하나 쓰러져선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한 놈도 성가신데 말이야. 니놈 3명과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우리 3명이면 저놈한테 이기는 거 아니야? 그냥 저놈 죽이고 에이스에게 가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주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3명 모두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나와 비스타가 아오키지를 막을 테니 너는 에이스를 도우러 가라. 에이스 역시 지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에 한계가 올 거다 라고 말하며 위블에게는 에이스를 도우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곧바로 에이스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아오키지는 분노하며 계속하여 변수가 생기는군 이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조조와 비스타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조조는 곧바로 얼어버리며 쓰러졌고, 비스타는 저항하려 했으나 아오키지가 아이스 바디를 사용하여 다시 얼려버리며 결국 조조와 비스타는 얼어버렸습니다.
야마토와 시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시류는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야마토의 허벅지를 베어버렸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고도 시류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과거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과거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계속하여 공격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적중시키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야마토는 카이도우에게 어떻게 자신의 공격을 모두 피해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우로로로 야마토 견문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면 말이다. 잠시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시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여 미래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류가 다시 야마토를 노렸고, 야마토는 미래를 보려 하였으나 야마토의 생각대로 바로 미래가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카이도우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고 잡념을 비운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고, 카이도우의 가르침대로 잡념을 비우며 마음을 집중하며 오로지 시류의 공격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마토는 자신의 왼쪽 어깨 쪽에 빛이 보였고, 야마토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틀어 시류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미비하게 각성하는 데 성공했고, 상대방의 공격 경로를 미리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개개열매 모델 오우쿠치노 마카미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신하였고, 시류는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였나, 하지만 내 앞에서는 전혀 소용없다 라고 말한 뒤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투명화를 한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데빌 크러쉬를 사용하여 야마토를 반토막 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시류가 약 3초 뒤 자신의 복부를 노린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야마토는 타이밍을 맞춰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3초 뒤 시류를 향하여 뇌명팔개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시류는 자신이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 사격을 허용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야마토에게 정타를 허용하였고, 시류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시류를 쓰러뜨린 이후 에이스를 도우려 가려 했으나 에이스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쓰러진 흰수염 해적단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마르코는 위블과 야마토의 난입 이후 자신이 오거 바스코샷 대본을 도맡아 상대하게 되었고, 잠시 전에 당했던 수모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의 몸 상태가 멀쩡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빠르게 이들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봉황인을 사용하여 오거를 공격하였으나 오거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마르코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개열매 모델 구미호를 사용하여 구미호로 변한 데본이 마르코를 물어버리려고 하였으나 마르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유동화시키며 데본의 공격을 피해냈고, 마르코는 곧바로 데본에게 불다킥을 장력시키며 데본을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바스코샷이 술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알코올 비누방울을 타고 나타나 마르코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마르코는 순식간에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바스코샷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거는 매우 먼 거리에서 정확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마르코의 머리를 노렸고, 오거는 마르코의 머리에 헤드샷을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충격을 받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오거는 마무리 짓기 위하여 마르코의 근처로 워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는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온 오거의 멱살을 잡은 이후 성가신 능력을 가졌구만 요이. 순간이동 능력자라니. 하지만 나에게 잡힌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오거가 워프를 하면 마르코가 오거를 붙잡은 상태이기에 마르코 역시 오거와 함께 워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거를 붙잡은 채로 오거의 복부에 봉황인을 사용하였고, 오거는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거 바스코샷 대본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진행 중인 곳으로 날아갑니다. 아오키지는 비스타와 조주를 얼려버린 이후 이들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며 비스타와 조주를 얼린 상태로 파괴하여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아오키지의 뒤통수에 내명팔개를 갈겨버렸고, 아오키지는 그대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빠르게 재생한 이후 너는 정상결전에서 자칭 오뎅이라고 이라고 말하며 야마토를 보며 정상결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자칭이 아니라 내가 오뎅이다. 흰수염 해적단으로서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지금의 몸 상태로는 야마토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너와의 대결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지. 서로에게 그게 나을 것 같으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야마토도 굳이 아오키지를 붙잡는 것보다는 조조와 비스타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기에 굳이 아오키지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에이스와 티치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꽤나 흐르게 되었고 승부는 티치 쪽으로 기울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에이스 대장, 꼴불견이란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티치 라고 응수합니다. 하지만 에이스 역시 이대로 가면 자신이 패배할 것이 뻔했으며 흰수염 해적단이 전멸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을 떠올리며 마린포드에서 아버지가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인가, 나 하나 희생하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만이라도 살리려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마르코가 나타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이 전멸되기 직전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오키지도 나타났고 에이스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불꽃 벽을 만들어 티치와 자신을 가두었고 티치는 뭐하는 거야 에이스, 자포자기라도 한 거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당황하며 무슨 짓이야 에이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큰 소리로 마르코 지금부터 선장으로서 명령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모두를 데리고 이 섬에서 벗어나라. 티치와 아오키지는 내가 막아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기서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만 내버려두고 떠날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설마 선장 명령을 거부하기로 할 셈이야 마르코.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만 여기서 모두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여기서 내가 티치와 결착을 짓겠어. 나를 믿어줘 마르코. 흰수염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지지 않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처음에는 에이스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티치에게 저항하려 했으나 에이스를 믿기로 결정하며 이 섬에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을 수습하여 섬에서 떠나갔고, 티치는 처음부터 에이스를 생포하는 게 목적이었으며 굳이 흰수염 해적단을 사살할 필요는 없었기에 도망치려는 마르코와 흰수염 해적단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를 필두로 흰수염 해적단은 모두 도주했고 에이스는 홀로 검은수염 해적단 전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에이스 순순히 잡혀주다니 수고를 덜었구만. 아버지도 그렇고 니놈도 그렇고 그건 해적질이 아니야. 가족놀이일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에이스의 명령을 받은 이후 모두 섬에서 빠져나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무리 에이스의 명령이라지만 에이스만 이곳에 놔두고 가는 게 말이 돼? 지금이라도 내려야겠어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지금의 우린 검은수염 해적단을 이길 수 없다 요이. 에이스도 그걸 알았기에 혼자만 희생하며 모두를 살리는 것이야. 이제 와서 에이스의 명령을 거부하면 모두 같이 죽자는 꼴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티치는 아직은 에이스를 죽이지 않을 거다 요이. 밀짚모자를 불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에이스가 필요하니깐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그럼 루피도 위험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언젠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D의 일족 중 누군가가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고 전 세계에 전쟁을 걸어올 거라고. 그리고 그 사내는 아마 밀짚모자일 것이다 요이. 밀짚모자가 그 사내가 맞다면 절대 티치 따위에겐 지지 않아. 염치 없지만 지금은 밀짚모자를 믿는 수밖에 없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전원이 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전투태세를 갖추며 마지막 저항을 하며 루피에게 도움을 받을 순 없다. 여기서 니놈을 죽인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그건 객기라고 에이스. 다 죽어가는 몸으로 뭘 한다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에이스를 공격하려는 순간 공중에서 위블이 날아왔고 위블은 티치를 베어버린 이후 용서 못해 티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티치는 분노하며 저 얼간이 자식이 저놈 아직도 안 죽었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를 포함한 검은수염 해적단과 에이스 위블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에이스는 위블에게 넌 왜 섬에서 안 떠나간 거냐 라고 물었고, 위블은 내가 니놈 말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티치는 내가 죽일 거다. 가로채지 마라 에이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위블은 자신감은 넘쳤으나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에
사실상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무지성으로 티치에게 돌격했고 티치는 블랙홀을 사용하여 위블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오키지가 위블에게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적중시켰고 위블은 매가리 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결착을 짓기 위하여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킨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대염제와 함께 융합시켜 티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과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힘을 다한 에이스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클로우즈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끌어당긴 이후 에이스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에이스에게 해로석 수갑을 채워 에이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에이스는 티치에게 제압당한 이후 원통한 표정으로 티치를 바라보며 이번에도 티치에게 패배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티치가 에이스를 끌고 가려 하자 위블은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티치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위블은 이미 체력을 다했기에 사실상 서있는 시체나 다름없었고 티치가 아니라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일개 선원의 공격도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자신이 죽더라도 에이스만은 살리고자 하였고 묶여있는 에이스의 수갑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빠르게 위블을 제지하며 기껏 잡은 사냥감이 풀려나면 곤란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에이스를 풀어주려 하였고 분노한 티치는 위블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위블은 포기하지 않고 에이스에게 기어서라도 도달하려 하였고 에이스는 위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제 그만둬, 지금 날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블은 아버지라면 도망쳤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가 아버지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 데서, 그리고 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살리려는 불시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며 에이스를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티치는 웃으며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란 건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런 각오라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에게 위블의 낭만을 지켜볼 이유 따윈 없었고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창을 만들어 위블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위블은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고 티치는 제하하하, 제 아무리 너라도 살 수 없을 거다. 마지막 유언이라도 있는 거냐, 멍청한 자식, 덕분에 에이스를 쉽게 잡았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에이스에게 네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니 아버지의 살아있는 의지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저 자식을 살려두지마 라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티치의 공격이 위블의 심장을 비껴나갔고 위블은 정신을 잃었을 뿐 사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에이스는 그런 현실에 무기력함을 느끼며 좌절합니다. 티치는 에이스를 생포한 이후 에이스를 루피를 불러낼 카드로 써야 했기에 에이스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전세계에 자신이 에이스를 잡았다는 소식을 알렸고 머지않아 밀지모자 일당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가 티치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매우 분노하며 곧바로 티치를 잡으러 가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자식 분명 임펠다운에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로빈은 역사를 살펴보면 간혹 인격이 두 개인 인간이 존재해. 그리고 그 인간들은 드문 확률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게 티치일 줄이야 라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인격이 두 개인 인물이 부활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상디가 루피 이번 건 느낌이 좋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면 너는 마침내 해적왕이 될 수 있다고. 너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형을 구하러 가겠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초파와 우솜 역시 에이스에겐 에이스의 모험이 있다고 말하며 에이스를 구하러 가지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가지 않으면 후회하겠지 캡틴. 과거로도 갔던 우리인데 고작 검은 수염 따위가 두려울 리가 없잖냐. 후회를 남기는 일 따윈 하지 말라고. 넌 우리 선장이다. 네 결정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쌍디 우솝 초파의 말도 맞아. 하지만 나는 에이스를 구하러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아. 해적왕이 되는 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난 에이스를 구하러 가야겠어 라고 말했고 나미나 한숨을 쉬며 그래, 네 고집을 누가 꺾냐. 세계 지도를 완성하는 건 조금 미뤄야겠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의견에 동조했고 결국 밀지모자 일당은 티치가 있는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샹크스는 마지막 시험은 너란 말인가 티치. 아쉽게도 로저 선장이 기다리는 인물은 네가 아니다 티치. 결국 넌 운명에 잡아먹히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가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하하하 승자만이 해적왕이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위블은 티치가 에이스를 묶어놓은 것을 보며 티치를 급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에이스가 위블에게 몰래 도망치라고 말했고 위블은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위블과 같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냉정해져라 위블.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하지만 너는 다르다. 지금의 넌 티치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지. 검은 수염 해적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유일한 도주 찬스다. 우선 지금은 도망치고 훗날을 도모해라. 복수도 살아야 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위블은 눈물을 흘리며 도주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티치는 긴장을 풀며 견문색 패기를 쓰지 않고 있었기에 위블이 도주하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돌아왔고 티치는 위블이 사라진 것을 보며 뭐야 저 녀석 살아있었나? 다시 나타나서 복수라도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프겠구만. 하지만 뭐 저런 놈한테 신경 쓸 겨를 따윈 없지. 해적왕이 코앞인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너 따위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라고 말하며 티치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에이스를 곧바로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샹크스는 루피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넘긴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오로성과의 독대를 요청하였고 오로성은 이를 받아들이며 자네에게 시간을 할애했네. 입장상 자네를 만나는 건 곤란한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 해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해적은 바로 몽키 디 루피. 얼마 후 새로운 해적왕이 탄생할 겁니다. 아니 단순한 해적왕 따위가 아니죠. 새로운 조이보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조금은 놀라며 어느 정도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었다네. 하지만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밀짚 모자를 도운 장본인인 네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군. 이제 와서라도 세계정부 쪽으로 돌아서려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 조만간 깨질 것이요. 세계정부의 승리든 조이보이의 승리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세계정부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신의 기사단이 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하지만 이 세계에는 신시대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만약 세계정부에서 직접 나서 신시대를 부정한다면 제가 직접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 측에서 루피를 견제하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입수했으며 만약 신의 기사단을 루피에게 보낸다면 자신이 직접 이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례한 태도라면 니놈 먼저 없애버릴 수밖에 없겠군. 하지만 우리로서도 피거랜드 가문인 니놈을 함부로 공격할 순 없겠지. 또한 그분께서도 아직은 해적지대를 끝내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말이야.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만이다 샹크스 라고 말하며 우선은 신의 기사단의 출동을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마리조아를 빠져나왔고 그때 로저 선장님이 말했던 그대로다. 로저 선장님도 나도 운명의 사내는 아니며 우린 새롭게 나타날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내는 루피. 네가 만들어가려는 시대는 무엇이냐 루피. 네가 로저 선장님이 말한 그 사내가 맞다면 네가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로저가 과거 자신에게 귓속말을 하며 세계의 진실에 대하여 말해준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피거랜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루피를 돕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회상합니다.